안녕하세요. 해원 컨설팅 연구소 소장 해원 이종훈입니다. 해원의 시사 이야기 2021년 6월 15일. 오늘은 2022년 최저임금 결정 임박한 시점에 대해서 최저임금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뉴스 보니까 이런 기사가 떴네요. 이델리 신문인데요. 7일이 두렵다. 최저임금 인상. 52시간제 확대. 더블 쓰나미 온다. 그리고 아파트 경비원 등 서비스 노동자 다수 근무 시간 단축 인한 임금 감소 겪어. 이제 매일경제신문인데요. 4일 전에 최저임금 주 52시간제, 원자재 3중고, 덮친 중소기업 가격 인상 도미노로 나오네요. 그러면 실제로 최저임금 과거 인상률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살펴보면 급격하게 많이 올랐네요. 그전에 보면 평균 7%, 6% 이렇게 오르다가 현재 현 정부 들어서 가지고 바로 16%까지 올랐네요. 이 현재 그래서 원래 2021년은 8,720원이고 현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2020년에 공약으로 10,000원을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또 코로나로 겹치고 해가지고 작년에는 뭐 1.5% 정도 이렇게 인상을 했네요. 역대 최저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많이 올렸다 보니까 그 여파로 좀 줄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경제적인 현상, 여기에 대해서 해운 컨설팅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최저임금 말 그대로 이 급여를 이제 정부에서 최소한 이 정도 이상은 주라라고 그런 얘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급여 수준이 이렇게 있으면 이 이선 이상은 줘도 되는데 밑으로는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밑으로 주면 뭐 처벌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뭐 최저임금 이제 오르면 좋죠, 그렇죠? 당연히 또 올라야 되고, 근데 과연 적정 수준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한번 살펴봤을 때, 그 전에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자본주의 사회고 또 자유시장 경제 시대 입장에서 지금에서 내가 노동으로 어떤 생활해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음대로 어떤 내가 노동을 어떤 제공을 하고 그에 대해서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또 정부에서는 일방적으로 얼마 이상 또 근로를 제공하지 말고 얼마 이상 월급을 주라. 물론 이제 노동 착취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정부가 개입하는데 근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이 자본주의고 자유시장 경제는 맡겼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이 최저임금도 어느 수준을 보면 정부가 관여할 건 아니라 자율적으로 맡겨야 되어야 하지 않냐는 그 저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현 정부 들어와서 급격하게 오른 거는 사실인데 과거부터 쭉 계속 이제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그 수준이 어느 정도냐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자꾸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 우리가 이제 경제에 보면 뭐 세이의 공급 법칙이 있잖아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개인적 경제 이론에 보면 뭐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다는 했는데 그러니까 시장은 뭐든지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 체계를 입장했을 때는 자유 경제에 맡겨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이 최저임금이 만약에 어떤 수준이 결정됐을 때 문제가 되냐 살펴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다들 이제 우리가 이 수요 공급 곡선 이제 이 수요 곡선인데 이 합리적으로 우리가 이 공급은 우리가 이제 근로자네, 그죠? 근로자. 이제 이건 기업체 각종 소요를 오는데 이 합리적인 가격이 이건데 우리가 굉장히 배우잖아요. 만약 최저임금을 요렇게 요 정도에서 만약에 결정이 되어야 된다면 우리가 이 가격에
근로자는 얼마만큼, 수요는 이만큼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수요는 이만큼인데, 근로자는 요만큼 그걸밖에 제공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만큼 어떻게 돼? 요만큼은 어떻게 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가격은 이만큼 낮아지니까 이 공급은 이만큼 일어나고 수요는 이만큼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수요가 이만큼 일어난다는 뜻은 그럼 초과 수요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그럼 점점 이렇게 가격이 수렴해지잖아요. 만약에 균형 가격에서 좀 높게 이렇게 결정이 되면 가격이 이렇게 하면 노동의 수요는 점점 이 가격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이 기업체 입장에서는 이제 요만큼밖에 채용 못 하잖아요. 근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요만큼 더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제 초과 공급 형성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하는 거고. 근데 우리가 최근에 이 최저임금이 뭐 적정한 시점이 뭐 어느 가격인지 모르지만 최근에 뭐 요 정도의 가격이 형성된 것 같아요. 그렇죠? 형성된다 보니까 근로자는 많이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니까 소유자 입장에서는 이 뭐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다 보니까 이제 자꾸 채용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제 안 하려고. 그러니까 가격은 요 정도 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 정도 균형 가격보다는 이렇게 올라간 것 같아요. 뭐 최근에 제가 사는 뭐 아파트도 경비원 숫자를 뭐 3명이 있었는데 1명을 줄이고 점점 다시 또 휴게 시간을 점점 또 줄이고 해가지고 그러다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합리적인 결정이 필요하잖아요. 그치? 합리적이란 결정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수용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린 거죠. 노동계들만 수용할 수 있고 또 이것을 수용하는 기업체들만 또 수용 안 하면 결국은 우리나라는 뭐 머리가 비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이 일을 수요하는 층에서는 많이 강구를 하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 아파트에 보더라도 최저임금이 이제 오르다 보니까 부담이 가니까 그럼 자꾸 3명 서클을 2명 쓰고 2명 서클을 1명 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요즘 어느 신문에 보니 이런 내용이 있는데 뭐 키오스크 뭐 합리적으로 어떤 주문하고 결정하고 그런 것들을 다 키오스크 시스템으로 한다는데 그럼 결국은 이 근로자는 점점 줄어지잖아요. 그렇죠? 또 뭐 어떤 식당에 가보면 최저임금이 많이 이제 올리다 보니까 자꾸 이제 가족 경영 중심으로 해가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제가 이제 직장에서 사원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담당 뭐 대리나 팀장을 좀 못마땅했어요. 그죠? 나중에 제가 어떤 부장인 짐장을 이제 한테 대담을 한 거죠. 그렇죠? 우리 사원들의 행원들이 몇을 모아가지고 짐장한테 요 대리 팀장들을 고자질을 한 거죠. 너무 안 좋다. 라고 했었을 때 이 짐장 이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이 우리 말투로 저는 기분 좋다 했지만 나중에 거꾸로 나중에 어떤 세월이 가다 보면 결국은 이분들이 만약 이 사실을 우리가 고자질한 것도 알다면 이 담당되는 팀장들은 우리를 가만 놔뒀을까요? 그렇죠? 별로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어떤 정책이 필 때 한쪽 정책을 폈었을 때 이것이 지금 당장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 결정권자가 있을 때 이 사람 결정 마음을 듣거든. 지금 이 사람 말 듣고 이 사람 의견대로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순간적으로는 이익을 뭐 볼 수는 있는 건 모르지만 결국은 끝까지 가다 보면 이 손해가 발생하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이 예를 들어서 뭐 만에 됐다. 그러면 내가 줄 수 있는 파이는 만약에 이 8,000원 시대 때는 10명인데
10,000원이 많이 올랐다. 그럼 내가 줄 수 있는 내 한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만약에 8만원에 줄 수 있는 한도다. 그러면 이때 10명 채용했겠죠, 그렇죠? 근데 10,000원이 오르면 8명밖에 채용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 2명은 어떻게 될 건가?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최저임금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할 때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모든 것이 다 동일한 것이 좋은가? 좀 시키면서 합리적인 차별을 두는 것이 좋겠느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지역마다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역마다. 뭐, 서울에서 물가가 비싼 서울하고, 또 강원도 두면 상권이라든지, 뭐, 어디 상권이나 다 물가 수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다른데, 동일하게 다 해결적으로 했다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도권과 지방에 좀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또 업종끼리도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비방하는 건 아닌데 시기는 3D 업종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3D 업종에 근무하는 근로자와 뭐 단순 노동자 하는 거 급여가 뭐 최저임금 동일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이 사람들이 다 여기 가겠어요? 다 좀 편한 데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업종에서 3D 업종에서는 조금 더 줄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좀 적게 줄 수도 있지 않겠냐. 그 다음 또 어떻게 생각하냐. 또 대기업하고 또 중소기업하고 또 차이도 둘 필요도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하고 싶은 거는 합리적인 차이를 둘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지역마다 또 중소기업과 대기업 또 업종의 종류별로 또 그에 맞는 걸로 해가지고 정해야지 해결적으로 모든 업종이 탁 정해졌다. 그러면 이거는 뭐 공산주의도 뭐 독재주의도 뭐 아니고 뭐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길게 하면 그렇고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최저임금은 오르기는 오르는데 올려야 되는 건 당연한데 사실 그렇죠. 뭐 우리가 합리적인 최고로 경제학에서 보면 최고로 좋은 게 바로 우리가 물가 임금 결정할 때 물가 상승률을 관련 지표를 삼고 있잖아요. 그렇죠? 물가 상승률이 피가 만약에 1% 올랐다. 그럼 나의 급여는 어떻게 되겠죠? 만약 1% 이상을 오른다면 어떤 서구도 남는 잉여 재원이 있을 거고 1% 물가는 1% 오르는데 나의 급여는 1%보다 낮게 오른다면 오히려 내 이 파이는 내가 쓸 수 있는 거는 더 적어지잖아요. 그렇죠? 이같이 평균적으로 물가 수준을 고려를 해가지고 어떻게 정해야 된다. 그리고 업종을 하는데 사실 그렇죠. 뭐 우리가 물가를 어떻게 관리할 건가. 이것도 최저임금이 여러 가지 또 지표도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또 물가가 또 너무나 또 디프레션 된다든지 항상 고정됐다. 그런 것도 또 뭐 경제가 성장해 가는데 입장에서는 별도 안 좋은 거고,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최저임금을 하다 보면 뭐 여러 가지 데모하는 사람들 봤었을 때 보면 주로 민노총이나 한국노총에서 이런 사람들이 주로 어떤 뭐 대기업의 근로자는 인한 수준에서 많이 따지는 것 같은데 큰 기업 이런저런 좀 뭐 올려줘도 상관없지만 이걸 기준으로 나머지 수준까지 똑같이 올려놔 하면 쉽게 말해서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뭐 고래등 싸움에 뭐 새우등 터진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런 대로 내버려 둬야지 왜 또 나머지 업종까지 다 하다 보면 진짜 뭐 새우등 터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떤 정책을 펼 때 어느 한쪽만 자꾸 그런 생각을 하면 그런 편을 들면 결국은 그 편 드는 사람 결국은 나한테 손해가 온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한 면만 보지 말고 두루두루 다 봐야 된다는 거죠. 뭐 현 정부 최고 행정 수반인 뭐 현재 그분은 입장에서는 과거 어떤 사람들을 보면 이 어떤 젊은 사람들의 그 노동자라든지 어떤 이 약자를 편에서 많이 일을 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다른 경제 어떤 다른 쪽에서는 별로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자꾸 약자를 편을 들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과연 편 드는 것이 결국 궁극적으로 나중 끝까지 가서도 좋겠느냐라고 생각해 볼 필요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끝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는 다 있었으면 좋은데 갑자기 이렇게 어느 순간에 최저임금 오르다 보니까 주민들이 안 된다, 좀 줄이자 했을 때 결국 피해는 결국 약자 편을 위해서 내가 했던 정책들이 결국 약자한테 피눈물이 흘리는 그러한 꼴이 나타나지 않겠냐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근로자 입장에서도 스스로 정할 수 있게끔 해줘도 되지 않을까요? 뭐 아파트 지금 그분들이 뭐 낫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원하는 수준만 나는 요 정도만 받으면 좋다. 그러면 뭐 우리 주민들도 이렇게 더 많이 채용할 수 있고 더 많이 근무하게 하면 좋잖아요. 그러면 주민들도 편할 거고 또 그건 또 하는 건데, 이 모든 이 대기업 정책 수준을 이렇게 다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바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2020년 결정이 곧 7월 달에 결정되는데, 결정되면 내년 1일부터 적용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끝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사회적 합의를 시점에서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결정을 되더라도 서로를 합의를 하고 의논하고 그렇게 결론된 도출이 된 거에 대해서는 아무 탈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하면 항상 뒤탈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죠? 회원의 시작이 오늘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임박된 시점에서 한번 이런 차원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